그림과 같은 회로에서 저항 R3에 흐르는 전류 I는 얼마인가를 묻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의 노드 해석을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회로에 노드가 몇 개가 있죠? 네, 이 회로에는 노드가 두 개가 있습니다. 얘와 얘가 있습니다. 노드란 거는 이런 가지들이 3개 이상 만나는 지점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보통 일반적으로 이 밑에 있는 부분을 기준 노드로 0V로 가정을 합니다. 그리고 문제를 풉니다. 그리고 이제 위에 있는 노드를 V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변수로 두겠습니다. 첫 번째, 노드의 전압을 변수로 두고 그 노드에서 키르호프의 법칙을 적용합니다. 그때 전류는 임의로 방향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전류 I1, 그 다음에 이쪽 전류를 I2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쪽을 I3라고 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I1은 I2 더하기 I3가 되죠. 이거를 우리는 키르호프의 전류 법칙이라고 합니다. 들어오는 것과 나가는 것의 합은 같다. 그럼 이제 이 I1, I2, I3에 대해서 전압과 저항을 이용해서 공식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I1 같은 경우는 저항 R3를 지나가는 전류입니다. 그러면 저항 R3 양단의 전압을 알면 여기에 흐르는 전류를 알 수 있겠죠. 우선 지금 이 지점 R3의 왼쪽에 있는 부분의 전압은 4V가 됩니다. 왜 4V냐? 지금 이 기준 전압이 0V라고 했죠. 근데 전압원이 4V짜리 전압원이 달려 있습니다. 즉 마이너스보다 플러스가 4V가 높다는 것은 이 부분의 전압이 4V라는 거죠. 그래서 I1은 4 빼기 V 나누기 3과 같습니다. 여기서 V 빼기 4를 하면 안 되냐 라는 질문을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왜냐? 우리는 전류가 이렇게 흐른다고 가정을 했기 때문입니다. 전류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른다 라고 가정을 했기 때문에 4 빼기 V 나누기 3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전류를 반대쪽으로 흐르는 것으로 가정을 했다면 V 빼기 4 나누기 3으로 했으면 됐겠죠. 네, 그래서 I1은 위와 같은 공식이 세워지고 이제 I2는 V 나누기 6ohm이 되죠. 왜냐면 6ohm에 걸린 전압은 V 빼기 0V니까 그래서 여기 V 빼기 0V는 적어주지 않았습니다. 더하기 I3의 경우는 전류가 이렇게 흐른다고 가정을 했기 때문에 V 빼기 이 부분의 전압은 기준 전압보다 8V가 높기 때문에 8V가 되겠죠. 그래서 8 나누기 여긴 6ohm이 있기 때문에 6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의 공식이 나왔습니다. 지금 이렇게 하나의 공식이 세워졌고요. 이 공식 한 개에 변수가 한 개입니다. 변수. 지금 여기서는 V가 변수죠. 가 한 개면은 변수의 값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거를 풀이해보면은 6을 곱해주면 되겠네요. 모두. 그러면은 여기는 8 빼기 2V는 V 플러스 V 빼기 8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걸 정리해주면은 16은 4V가 돼서 V는 4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전류는 문제에서 I를 구하라고 했었는데 이 I가 I2가 되죠. I2. 그럼 I2는 어떻게 구했어요? I2는 즉 I는 V
빼기 0 나누기 6옴을 해주면 되니까 4 나누기 6을 하면은 3분의 2 암페어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분의 2 암페어다 라는 거. 그래서 노드 해석을 이용해서 첫 번째 문제를 풀어보았습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네, 그림의 회로에서 I1 더하기 I2 빼기 I3는 노드 해석을 이용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개의 노드가 있는데 아까와 마찬가지로 아래쪽을 기준 노드로 해서 0V로 가정을 하고요. 위의 노드를 변수 V라고 쓰고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노드에서 지금 나가는 전류밖에 없죠. 실제로 나가는지 들어오는지는 계산을 해봐야 되겠지만 이 문제에서는 I1, I2, I3가 나가는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I1 더하기 I2 더하기 I3는 0이다 라고 기본 공식을 세울 수 있습니다. 키르호프의 법칙이죠. 들어오는 전류와 나가는 전류의 합은 같다. 근데 나가는 전류밖에 없다는 것은 즉 0이란 말입니다. 또는 들어오는 전류밖에 없다는 것도 결과가 0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공식을 세우고 이제 I1은 무엇이냐? I1은 이 10옴을 지나가는 전류고 I2는 여기에 10옴, I3는 여기를 지나가는 10옴이죠. 그럼 이제 이 각각의 저항의 아랫부분의 전압을 보면은 여기는 20V, 여기는 30V, 여기는 40V가 됩니다. 왜냐? 기준 노드가 0V인데 이것보다 20V 큰 전압원이 있죠. 기준 노드 위에 20V의 전압원이 있기 때문에 플러스가 마이너스보다 20V가 높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20, 30, 40이 됩니다. 그래서 I1은 V 빼기 20 나누기 10, 그 다음에 I2는 V 빼기 30 나누기 10, 그 다음에 I3는 V 빼기 40 나누기 10분 0이라는 공식을 세울 수가 있죠. 그럼 밑변이 모두 10이네요. 그래서 10을 곱해주면은 V 빼기 20 더하기 V 빼기 30 더하기 V 빼기 40은 0이 된다. 그러면은 3V는 90이 돼서 V는 30V라는 것을 우리는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V는 30입니다. 30V. 그러면은 I1은 얼마가 되겠어요? 1A가 되겠죠. 그다음에 I2는 0A, 그다음에 I3는 마이너스 1A가 됩니다. 즉 I1에 흐르는 전류는 1A가 되고 I2에는 전류가 흐르지가 않습니다. 그 다음에 I3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1A라고 나왔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1A란 건 무엇이냐? 우리가 문제를 풀 때 전류가 이렇게 흐른다고 가정을 하고 풀었죠.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이 방향이 아니라 반대 방향으로, 이 방향으로 전류가 흐른다는 말입니다. 얼마? 1A가 흐른다 라는 말이에요. 실제로는. 네, 어쨌든 문제에서는 I3를 이렇게 가정했기 때문에 I3의 결과는 마이너스 1A입니다. 그러면은 I1 더하기 I2 빼기 I3는 2A가 된다라는 말이죠.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문제 3번입니다. 그림의 회로에서 전류계의 측정값이 10A일 때 전압 E와 저항 R은 얼마이냐 라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전류계의 내부 저항은 무시한다. 지금 딱 봤을 때도
이 전압원이 위쪽이 플러스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이쪽 전류에는 이런 쪽으로 전류가 흐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럼 여기는 10A가 흐릅니다. 내부 저항이 0이기 때문에 이제 여기는 이 전류계는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이렇게 단락돼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 풀면 돼요. 그리고 이제 이쪽을, 아래쪽을 기준 노드 0V로 두고 위쪽의 노드를 변수 V로 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 위쪽 노드에 키르호프의 법칙을 적용하면은 들어오는 전류와 나가는 전류 합은 같다. 그래서 여기는 들어오는 전류로 이렇게 가정이 되어 있네요. 20A가 흐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쪽은 뭐 이렇게 나간다고 한번 가정을 하고 풀어보겠습니다. 4ohm에 흐르는 전류는 20A는 V 나누기 8 더하기 V 나누기 R 플러스 10 이렇게 해도 되지만 이렇게 하면은 변수가 한 개의 방정식에 변수가 두 개가 되죠. 그러면은 방정식이 한 개가 더 필요해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이 부분은 10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10A라는 거. 아까 전류에 흐르는 전류의 크기가 10A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은 20은 8분의 V 더하기 10 해가지고 계산을 하면은 10은 8분의 V, V는 80 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럼 V는 80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입력 전압 2의 크기를 알 수가 있죠. 지금 V가 80이라는 것은 얘와 얘 사이의 전압차가 80V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4ohm에 흐르는 전류가 20V니까 여기는 플러스 마이너스 80V가 걸렸다는 거죠. 네. 저항이 있고 전류가 흐르면은 전압 강화가 발생하는데 저항에서 전류가 만나는 쪽이 플러스 나가는 쪽이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러면은 이 전압 2는 몇이 되어야 될까요? 전압 2는 여기는 플러스 마이너스 160V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 얘와 얘 사이의 전압이 80V이기 때문에 지금 이 양옆 이쪽의 전압도 80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2는 160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저항 R은 몇이 되었냐? 저항 R은 80V 나누기 총 저항 R 플러스 1을 한 게 10A라는 거예요. 10A. 왜냐면은 얘와 얘 사이의 전압이 80V라는 것은 이 R과 1ohm의 총 걸리는 전압도 80V라는 거거든요. 그때 흐르는 전류가 10A였고요. 그러면은 R은 7이 되어야지 (10A가) 구해지겠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문제입니다. 그림의 회로에서 단자 AB 사이의 전압 VAB는 얼마인가? 라는 문제죠. 이번에는 노드가 총 몇 개인가요? 크게 봤을 때 이 밑에 부분의 노드 한 개랑 그 다음에 여기 두 개, 세 개의 노드가 있죠. 이 밑에 부분은 가운데에 저항이 없기 때문에 이 긴 부분이 실제적으로 하나의 노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부분을 기준 노드 0V로 가정하고 풀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노드가 더 많기 때문에 변수를 아마 두 개 정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얘를
V1이라고 가정하고 이쪽을 V2라고 가정을 하도록 합시다. 네. 그래서 그래서 첫 번째 V1 노드에 키르호프의 법칙을 적용하면은 들어오는 전류를 2A, 이 암페어는 여기다 이제 나간다고 가정을 할게요. 나가는 전류 이렇게 나간다고 하고 이렇게 나간다고 가정하고 이렇게 나간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2A는 V1 빼기 4 나누기 3과 같다. 왜냐면 이쪽의 전압이 4V니까요. 네, 기준 노드보다 4V 높기 때문에 더하기 V1 빼기 V2 나누기 3이 된다 라고 할 수 있죠. 첫 번째 공식이 하나 나왔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공식은 V2 노드에서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들어오는 전류는 뭐냐? 들어오는 전류는 V1 빼기 V2 나누기 3. 지금 이쪽 3옴에서 V2로 들어오는 전류를 말하는 거죠. 더는 V2 빼기 5 나누기 3. 지금 이쪽에 흐르는 전류를 구해준 겁니다. 더하기 V2 나누기 3. 3옴에 흐른 전류를 구해준 거죠. 그래서 지금 방정식이 두 개가 있고 그 다음에 변수는 몇 개죠? 두 개죠. V1, V2라는 변수가 있습니다. 즉 변수가 두 개고 공식이 두 개면은 나머지는 계산만 하면은 풀 수가 있습니다. 계산을 한번 해보면 즉 V1 빼기 V2는 7 빼기 4를 해서 3V가 나옵니다.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로에서 A노드의 전압은 얼마이냐? 이 A노드의 전압이죠. 이 회로가 좀 더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 방금 전에 문제보다 더 쉬운 겁니다. 이것도 노드가 몇 개죠? 총 3개죠. 네. 그럼 이 밑에 부분을 기준 노드 0V라고 두겠습니다. 네, 여기 접지가 있죠. 접지가 있다는 것은 확실하게 0V다 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A 지점의 전압을 VA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의 노드의 전압도 주면 이쪽 노드의 전압은 뭐 VB라고 해도 되지만 지금 이 VA와 이 노드 사이에 10V가 있죠. 10V. 그럼 얘를 이용하는 게 편합니다. 변수 VB라는 것을 두는 것보다 얘의 전압은 VA 플러스 10으로 두는 게 편합니다. 왜냐면은 이 전압원이 플러스가 마이너스 쪽보다 10V가 높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 VA보다 10V가 높은 VA 플러스 10이 되거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변수는 적게 쓰는 것이 계산을 하기가 수월합니다. 그래서 이 VA 노드에서 지금 이 VA 지점의 노드에서 키르호프의 법칙을 적용하면은 일단은 4A가 이렇게 들어오죠. 그리고 여긴 나가고 나간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4는 VA 나누기 2 그 다음에 더하기 VA 더하기 10 나누기 2 더하기
VA 더하기 10 빼기 10의 1이라고 공식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얘를 I1, I2, I3, I4, I5라고 했을 때 얘 같은 경우는 I1, 얘 같은 경우는 I2, 얘 같은 경우는 I4, 얘가 I5가 되는 겁니다. 얘 I3는 쓰질 않았죠. 왜냐? I3는 어차피 I4 더하기 I5이기 때문에 전류가 이렇게 가서 이렇게 나가는 것과 또 이쪽으로 흘러가서 이렇게 가는 것과 이렇게 가는 것이 있기 때문에 굳이 I3를 써줄 필요가 없었죠. I3는 I4 더하기 I5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문제를 풀면은 그럼 이렇게 했을 때 변수가 한 개밖에 없죠. 공식은 하나인데 변수가 하나다. 그러면은 이제 계산만 하면 되죠. 그러면은 밑에를 다 없애버리면은 이렇게 VA 전압은 마이너스 0.5V라는 것으로 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